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0계명 10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유익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10계명 그 네 번째는 소화형 비만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만일지라도 성인이 돼서 살이 찌는 비만은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비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사이즈 커진 지방세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은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을 하면은 세포 성장 속도가 크기 때문에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만을 정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이 소화형 비만을 정복해야만 비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는 남자들은 6.2%가 여자들은 6.5%, 그런데 2002년도에는 남자들이 17.9%로 여자들도 10.9%로 증가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되면 성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할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지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는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잘 지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훈계와 양육도 필요하지만 또 육적으로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이 세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을지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비만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소, 여러 부분이 살이 찔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좀 팔다리는 가늘다 할지라도 이 복부에 비만이 오는 것을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방질이라 할지라도 이 복부에 쌓여져 있는 지방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지방이 딱 감싸가지고 우선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저장해주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일지라도 이 복부에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독소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내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 그리고 운반되는 그 센터가 바로 내장인데 거기에 지방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만큼 독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마다 그 영양분이 흡수될 때 거기에 독소들이 같이 흡수가 되면서 전신으로 혈관을 타고 그 독소들이 운반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데 날씬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복부에 지방질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전쟁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 복부의 지방을 빨리 좀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빨리 죽느냐, 여기에 제일 관계 있는 우리 몸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어떤 수치보다도 이 배가 나온 수치가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니까요,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의 에들리오 리보리 교수팀이 발표한 것입니다. 배꼽에서 조금 한 4cm 정도 올라가면은 허리 중에서 제일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줄자로 한번 재보시고, 그리고 엉덩이 둘레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그 둘레를 재보셔서
허리 나누기 엉덩이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수치보다도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평균 수치보다도 허리 둘레 나누기 이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0.1씩 증가될 때마다 남성들은 조기 사망률이 34%씩 증가가 되고 여성들은 24%씩 증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리 둘레가 1인치 줄 때마다 평균 수명은 3년씩 증가가 되고 그리고 신체의 나이가 5년씩 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복부 비만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이 다이어트를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뿌리를 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먹고 그 다음에 소화되고 운반되는 이 대사 과정의 센터인 복부에 독소가 가득 찌들어 있는 지방질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각종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복부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운동이 부족하는 생활 습관을 가졌다. 아니면 과식을 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졌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유전자적으로 어떤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어렸을 때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복부에 지방이 많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에 결국은 이 복부에 지방질이 가득 차게 되고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또한 뇌졸중, 심장병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 첫 번째, 이 다른 데보다도 중심 비만, 복부가 허리 둘레가 많이 나가는 비만이다.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너무 높게 나온다. 또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다. 다섯 번째는 공복혈당이 조금 높다. 혈압이 다섯 번째 조금 높다.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심각하지 않지만 조금씩 높은 것이 한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혈압이 그렇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뭐 혈당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부 비만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사장애 증후군의 핵심인데, 그럼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인가? 비만하다, 그 얘기는 이 복부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면 혈관에도 지방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지혈증이 이제 자리 잡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지방질이 많으면 뇌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뇌졸중이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끈끈한 피를 이 심장에서 품어주기가 벅찰 것입니다. 결국은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도 그 지방질 콜레스테롤로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죽어가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까지 결국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또 비만의 뿌리를 두고서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방이 처리해주는 간에도 차고 넘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방간이 올 것입니다. 지방간이 오면은 이 간이 해독 기능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간 염 증상이 찾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간 경화증까지 진행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간암까지 열매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만의 뿌리를 두고
결국은 이 많은 에너지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여기 복부에 쌓여 있다는 얘기는 혈관에도 포도당이 빽빽하게 늘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뇨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이 망막에 있는, 눈에 있는 부분에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계속 걸러서 소변으로 버리다 보면은 신장도 무리가 되면서 신부전증이 올 것이고, 나중에는 신경까지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에 신경의 통증이 느껴지는 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당뇨로 인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은 뇌에 있는 혈관에서 제대로 순환이 되지 못하면서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혈관의 흐름이 이 심장의 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서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망막 증상까지 오면서 장님처럼 눈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수족 괴사라고 하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결국은 동맥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증이 나타날 것이고, 동맥경화증이 나타나면 혈압은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고혈압이 찾아오고, 그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견디다 못해 뇌에 있는 혈관이 딱 터져버리면 뇌출혈, 뇌졸중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높은 혈압을 계속 품어줘야 되는 심장은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결국은 비만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것을 견디기 힘든 관절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 피에 여러 가지 단백질, 찌꺼기, 요산이 여기저기 걸리면서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도 비만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비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월경, 불순, 불임 이런 호르몬의 교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성기능 장애가 같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비만의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뚱뚱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엇보다도 모든 질병의 뿌리가 그 독소를 감싸고 있는 내장 지방, 복부 지방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배 나오신 분들 오늘 다이어트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을 오래 씹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오랫동안 씹어서 먹으면 그만큼 포만감이 빨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자극이 가는 것이고, 그 자극이 이 뇌에 있는 시상하부 내측에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포만 중추신경이 움직이면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40번씩 씹어서 삼키는 사람들은 15번 씹어서 먹는 사람에 비해서 88%만 먹고서도 배부른 느낌이 오고 수저를 놓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좀 적게 먹으면서도 배부른 느낌이 오고, 그래서 수저를 놓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씹는 횟수를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그냥 꿀꺽 삼키는 것보다는 꼭꼭 씹어서 묵상하고 명상을 하면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차고 넘치는 그 배부른 포만감보다 더 큰 행복감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96절 9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꼭꼭 씹고 씹어서 명상하고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이 가득 차고 넘치는 행복감이 이 속에서부터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루기 위한 7번째 계명은 음식을 작은 사이즈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시도 큰 접시로 먹는 것보다는 작은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심리적으로 그만큼 더 많이 먹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수저를 빨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음식을 5g짜리 크기로 잘라가지고 3초 동안 씹어서 먹은 사람은 382g을 먹고 배부른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5g 사이즈 크기 음식을 9초 동안 조금 더 오래 씹었더니 313g만 먹고도 포만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또 9g 사이즈로 이제 음식을 먹는데 3초 동안 씹었더니 5g짜리로 먹을 때보다도 476g이나 먹고서 배부른 느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9g 크기를 9초간 씹었을 때는 432g을 먹어서야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접시를 적게 하고 또 한 수저 푸는 양을 적게 푸면서 오랫동안 씹어서 먹으면 그만큼 빨리 배부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수저를 일찍 놓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8번째 계명은 접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에너지로 소비가 되면은 에너지로 다 태워졌기 때문에 지방질로 축적되지 아니하고 살찔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먹은 음식이 어디에서 태워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먹은 그 음식 에너지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그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태워지면서 살이 찌지 않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결국은 에너지를 다 태우지 못하고 지방질로 축적이 되면서 비만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그 에너지를 태우는 아궁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 있을까? 모든 세포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세포는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은 움직여야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근육을 많아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육은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근육이 늘어나면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게 되어 있고, 그럼 똑같은 밥을 먹어도 태우는 아궁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에너지로 소비되면서 바로 이 체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붉은색 근육, 레드 머슬, 적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인 머슬, 백근, 하얀색 근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닭가슴살, 날개 이런 부분들은 하얀색 이런 그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주 움직여야 되는 이 장단지 근육은 좀 붉은색이 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근육은 적근과 백근이 섞여 있지만은 근육의 성격상 어떤 근육이 더 많이 있는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근육에 많이 들어 있을까? 하얀색 근육보다는 빨간색 근육, 적근 속에 대부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근은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지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구력을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접근은 자잘한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접근이 좀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늘려야 됩니다. 접근을 늘리는 운동법은 무엇일까? 이 무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많은 횟수를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때 자잘한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접근이고, 그 근육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비만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근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은 성질이 짧아지려고, 놔두면 짧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접근은 지방질을 에너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 축적된 지방질을 잘 태우면서 살이 빠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볼륨이 큰 그런 하얀색 근육보다는 바로 자잘한 잔근육, 접근이 좀 늘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접근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 지방질이 태워지면서 체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근은 속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갑자기 힘을 탁 쓸 때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 역기를 들 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근은 근육의 볼륨을 크게 해주는 그런 근육인데, 무거운 운동을 할 때마다 이 근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내버려뒀을 때는 점점 약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화시키려면 무게를 높은 걸 좀 더해줄 때 이 근육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근은 무산소 운동을 할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백근은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단시간 내에 큰 힘을 쏟아야 될 때 바로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 같은 동물은 백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오랫동안 달려야 되는 이런 마라토너들은 백근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접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걷는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해줄 때에 잔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지방질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주고, 그로 인해서 이 축적된 지방질을 잘 태울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9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 호르몬은 증가되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소가 될 때에 우리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음식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비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늘리려고 이 단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자꾸 땡기게 돼 있고, 그걸 자꾸 먹게 되니까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고 폭식을 하게 되어 있고, 체중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면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굶어버리니까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고 또 우울감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폭식을 예방해주고요. 한 번 웃을 때마다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내장 지방을 분해해주는 유일한 운동은 이 배꼽을 잡는 웃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수면을 충분히 취해줘야 체중이 감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잠자는 동안에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렙틴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렙틴 호르몬은 바로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배가 고파지게 돼 있고, 그 배가 고파지니까 밤에 자꾸 뭔가를 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살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잠잘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도 같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도 약해지고 근육 생성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비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충분히 자주는 사람들을, 그보다 잠이 부족한 5시간 정도 잠을 자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렙틴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밤에 뭔가를 먹게 되면서 비만이 47%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을 충분히 자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비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이 백투 에덴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힘들지도 않으면서 요요 현상도 없으면서 이 체중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중에 이 박상일 씨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딱 4일 만에 첫날 쟀던 체중보다도 4일 뒤에 배도 고프지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는데도 체중이 4일 만에 20파운드가 빠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너무 힘들지 않게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다이어트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